자,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 네, 상당히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이제 추워진 게 체감이 되는 이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 상당히 또 오랜만에 뜨거운 그런 이제 훈풍을 보여줬죠. 과연 이제 이러한 훈풍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투자의 신과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오늘 장 상당히 좀 오랜만에 좋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장은 한 줄 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증시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오늘 좀 약간 안 좋게 시작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큰데 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어떻게 본다면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가 모양이 잡혀가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강달러,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제일 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온다라고 한다라면 좋겠지만 저는 이번 주는 약간 어떻게 본다라면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식으로서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하냐 안 하냐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투자를 할 때 제일 심리 구간이 제일 큰 구간이 금요일장인데 금요일장에도 어느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번 주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혀지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진짜 바닥 탈출의 모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좀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눈여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그거에 비해서 2차 전지인 LG 에너지솔루션은 약간 그렇게 큰 상승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때부터 바닥 탈피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기관과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하고 개인들만 샀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세가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반등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나와야 바닥 탈피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 오늘 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시장이 소강 상태로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좀 CPI를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좋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좋은 반등이 나와줬는데 실질적으로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순환이 돈다라는 느낌이 크게 돌지가 않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이 대형주 쪽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함께 가미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을 추가적인 어떤 큰 반등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지금 현재 이 영국의 상황, 그 다음에 이 긴축 우려감이 약간은 완화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졌었던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약간은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의 시그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 지표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뭐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지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 어떤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약간은 완화되는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우려감이 완화되는 가운데 소강 상태로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때문에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일 수 있는 지표는 다음 주에 발표될 CPI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CPI를 지속적으로 조금 한번 주시를 하면서 시장 여전히 선별적인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이제 오늘의 한 줄 평을 이렇게 한번 꾸려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한번 시작을 해 봐야겠죠? 종목 진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32-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화 담당자가 잘 이제 접수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종목 접수해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유튜브에서 드롭조아님이 SOL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유회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감산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펙에서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약간 정유 그 관련해가지고 약간 오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죽어들어야 SOL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배당 매력이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만 참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거의 3%대 약 4%가 좀 안 되는 부분으로 배당을 했었는데, 근데 작년이랑 이번 연도랑 돈 번 게 다릅니다. 네, 이번 연도 예상치가 작년에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큰데, 가장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연도에 돈 번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정유 마진이나 이런 부분, 마진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조금은 참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언제까지 참냐?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당주로서 매력적인 구간이 올 때까지 좀만 참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이번 달 말 정도가 저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감산 이슈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시장에 이슈를 받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시 약간 거품이 꺼지면서 하락세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거치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간은 약간 이런 구간입니다. 약간 횡보하는 구간. 이런 구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근데 지금 부분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고, 근데 이런 구간이 다시 한번 좀 더 있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대로는 약간 이번 달 말 한 20일까지 9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베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9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8만 원 사이까지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행보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는 다시 한번 배당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실적 모멘트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자. 좀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때 되면은 배당주 매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내가 이 종목 갑자기 너무 좋아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을 엄청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하루 흐름은 어땠냐, 이번 주 흐름이 어땠냐, 이 종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계속 데일리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흐름이 왔을 때 그때 확률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SOL도 어떻게 본다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배당주나 이런 부각이 더 될 수도 있다. 주가를 보자면은 작년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작년 때 가격이랑 지금 주가는 더 싸졌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작년에는 2조밖에 안 했는데 이번 연도는 4조씩이나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짧냐? 만약 물론 이번 연도가 약간 피크아웃 지점이다. 이제 더 이상의 정유사는 유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연도 이슈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나 이런 부분 많이 보시면 이 정유회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정유
갖고 있던 주유소나 이런 부분은 약간 전기차 충전소로도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지금 돈 버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내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때는 이 돈 번 걸로 갖고 어느 정도 다른 차기 산업이나 다른 산업을 더욱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보다는 한 10월 20일부터 조금 더 9만 원 이하에서 8만 원 사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너구리님께서 선익시스템 29,9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데 곧 출시될 애플 AR 계기 모멘텀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성장주 쪽에 속하잖아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포함을 해서 뭐 로봇, 뭐 그 다음에 뭐 AI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올해 하반기에 가장 이제 집중해야 될 성장주 중에 두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 그 다음에 로봇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성장주 중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 4차 산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섹터 두 가지가 바로 이 로봇과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게 애플의 AR 기기입니다. 애플의 AR 기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미 상표 출원은 마친 상태고요.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제품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격 보니까 한화로 300만 원이 좀 넘는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성장주들은 당장의 이런 미래의 성장성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슬슬 실적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제 섹터군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성장성만 갖고 가기에는 약간은 투심이 쏠리긴 조금은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골자가 이 긴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장주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러한 실적이 눈에 또 보이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익시스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자, 지금 현재 약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짚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구간만 되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상당히 저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9,000원 수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단가는 뭐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AR, 그 다음에 XR 관련된 기기들을, VR 관련된 기기들을 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이 매물을 소화해줘야 될 만한 그런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매물대들이 확인이 되죠. 지금 이 매물대들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조금씩 소화를 해주어야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선익시스템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물량들을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빠지다 보니까 한 차례 차익 실현하고 가자라는 그러한 심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어느 정도는 잘 모아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만 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면 무난하게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약 22,500원 구간에 1차 매물대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약 25,000원대에 2차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AR, 그 다음에 VR 관련된 어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 차례 탄력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22,500원 이후의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차례 22,500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 매물대 구간 22,500원을 뚫어주는지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25,000원 2차 매물대까지 바로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10,000원 중후반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돌파 시에는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 구간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한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완전히 이제 10,000원 후반대에서 잡아놓으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가를 안정적으로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로 눈앞에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22,500원 정도 구간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익권을 노리되 만약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리하고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하반기에 꾸준히 순환이 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년 초부터 해서 애플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VR, AR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굉장히 이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그런 이제 산업군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슈가 꾸준히 나오게 되면 그만큼 또 이 시장에서 순환이 많이 될 겁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쭉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수익 극대화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수익 극대화 노리고 만약에 차익 실현할 만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노리는 그러한 이제 사고 파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2,500원, 2차 목표가 25,000원 설정을 해서 매물대 돌파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수익권 확대 노리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수익 매도한 다음에 향후에 재매수를 노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어떤 종목이죠? 예, 유일 로보틱스 아,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36,000원 20%입니다. 아, 유일 로보틱스의 36,000원에 20%요? 네. 네, 유일 로보틱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고점에 들어가신 걸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전화까지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몇살까지 본다, 올 수 있을지. 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일 로보틱스 들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본다라면, 로봇 관련주 중에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커가지고 들어가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괜찮다. 요즘 뭐 로보티즈나 뭐 다른 로봇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유일 로보틱스는 어떻게 본다면 생산 자동화 쪽으로는 완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로봇 관련주가 약간 이슈를 더 받을 것 같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모습이 안 나와가지고 좀 더 답답한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로봇은 어떻게 본다면 10월 달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10월 달에는 26일에서 29일 날 로보덜드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일산 킨텍스에서요. 여기서 유일 로보틱스가 작년에 로봇 산업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까지도 수상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참가를 하는데 어떤 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이슈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일 로보틱스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생산 자동화 기반으로 고객사를 대량으로 갖고 있어요. 1,600개 정도의 고객사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거기서 공장 자동화 설계랑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중에 추후에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때, 다관절 로봇으로 갈 때
유일 로보틱스가 어떻게 된다면 갖고 있는 고객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더욱더 빚을 발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좀 궁금한데 다시 어떻게 본다면 상한가가 갔던 자리까지도 다시 왔어요. 예, 다시 왔는데 이 말은 뭐냐? 이 박스권 부분에서 하단 부분이다. 지금은 하단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놀다가 여기서 상한가를 나면서 쭉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주가는 이제는 이 지키는 기준봉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행보세가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한봉을 나오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려고 했지만 약간 이슈나 이런 부분이 약간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딸리면서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은 다 나왔다. 예,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물량들은 다 나왔고 이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로봇 관련해가지고 비중 20%를 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부분에서 내일장에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있는 자리 5일선을 안착해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를 더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스몰캡 기업 중에서 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로봇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적자인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출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기존 매출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R&D랑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상장한 이유도 직교 로봇을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으로 점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이 점차 우리 산업에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때 상한가 갔던 이슈가 뭐냐면은 삼성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이다. 로봇 관련주로 가장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점차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막상 내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실적이나 이런 거 안 나오는 부분을 인건비를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다.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셨다. 근데 좀 고가권에 들어가셔서 지금 좀 마음이 아프고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지금 5일선을 좀 안착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10% 정도를 더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리고 물을 타셨다라면 36,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했던 물량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4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더 물어보실 거 있나요 혹시? 그러면 그 26일 날 그 로봇 그 전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때까지 계속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기업이 대통령상 표창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 나와서 이 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까지는 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안 해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못 하니까. 못 하시고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 안 하는 전략이라면 진입가 부분에서는 지금 평단가가 생각보다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는 4만 원까지 노리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원티 드랩 원티 드랩이요. 19,000원에 네. 20%. 19,000원에 20%. 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랬죠. 네. 최근에 들어가셨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원티드 랩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안내를 드릴 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이제 이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채용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이 정부 정책상으로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한창 나왔을 때 원티드 랩이 또 관련돼서 수혜주로 엮이기도 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인데 지금 이제 이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 약간 이 하반기에 조금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현재 이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어느 정도 시선들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필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구조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구조 조정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채용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고 굉장히 이제 올해 2분기까지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조금 이 수시 채용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확장을 시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먹혔다. 그러면서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 나갔었던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시장의 환경이 약간은 녹록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통위가 얼마 남지가 않았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필연적으로 아마 이제 실시를 빅스텝 이상으로 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도 이제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구조조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 투심 자체가 업종이 업종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 이 경력자 위주로 한 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력직은 꾸준하게 또 뽑아야 되는 게 기업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이 일자리 혹은 이제 이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조금 주요한 투심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2만 원 정도에서 지켜주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2분기에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주가의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손절을 하기에는 손절을 하기엔 조금 아까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닥권이다라고 이제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이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닥에 잡혔다라고 보기에도 힘들죠. 때문에 손절을 하기에도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에도 지금 현재 상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수급이 일전에 약 요 정도 구간 그 다음에 최근에 어느 정도는 이 긍정적인 수급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 부근인 2만 원 정도 근처 약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크게 매물대가 없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환경이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음 주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CPI가 계속해서 좀 낮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7%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그래도 시장이 예상한 정도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 것이고 그럼 이제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14,350원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구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수가 이후까지는 또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티드랩이 하반기에 어떤 주요한 이슈라 혹은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주가 탄력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은 원티드랩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원티드랩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일단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가 근처에 오게 되면 일단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조금 만회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뭐 시장에서 이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티드랩이 뭐 더 좋은 상승을 보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이제 매수가 위에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큰 상승을 노리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점 때문에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현재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매수가 정도까지 반등 노리고 손실 만회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종목 순환 쪽으로 어느 정도는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조금 물타기를 해서 네. 그냥 빠져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물타기를 하기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리스크가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 대금이 10억이 채 되지가 않잖아요. 그 말은 약간은 소외되어 있다.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이제 2만 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 추가 매수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이 저점 라인, 뭐 예를 들어서 뭐 12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덜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염두를 하시고 지금 현재 비중도 그렇게 적으신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확실하게 염두를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닥을 안 잡은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14,350원에서 저점을 짚었기 때문에 혹시나 최근에 이제 시장의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진다라거나 혹은 이제 이 11선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이제 수급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추가 매수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14,350원 저점을 확인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재문의를 주시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벙벙님이 도화 엔지니어링 평단가 8,700원, 비중 5%인데 물 타고 싶은데 언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하면 안 되려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빈살만 올 때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빠지니까 조금 걱정되시나 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끼가 많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랐던 이유는 이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불면서 많이 올랐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레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올랐고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플랜트 그리고 수자원, SOC 이런 뭐 도시, 철도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토목 설계 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건축업을 하고 있다. 중소형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 관련주가 좀 약간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유신이 올랐는데 이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 무리에서 같이 끼면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상승했던 모습을 본다라면 종가쯤에 어떻게 본다면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늘 양봉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미글로벌, 유신, 뭐 이런 종목, 히림 이거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까지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저는 다른 네옴시티 관련주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시총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매력적인 시총이다. 2,600억 정도 나오고 유신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1,000억 이하인 종목, 약간 가벼운 종목이다. 그래서 들어가기나 이런 부분을 겁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차트를 보시고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잘 올라갈 거냐고 이거 질문하신 분 시청자분한테 물어보고 싶다 한다라면 저는 올라가도 유신이 더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12,7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네옴시티 이슈가 불면서 10,000원까지도 다시 해줬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세인데 이쪽 매물대 구간이 너무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너무 세다, 세도 너무 세다. 이걸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만약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꼬꾸라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세가 나왔다가 조정 구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조정 구간은 다들 알다시피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진 부분도 큽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하니까 종목도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세도 나오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본다라면 아까 도화 엔지니어링보다 매물대는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고점까지도 돌파만 해준다라면 추가적인 매물대가 없어서 더 가벼워지면서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종목에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도 약간 비교해보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유신 차트 보시고 다시 한미글로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봤을 때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이슈로 부각이 돼서 올라갔다가 대주주의 어떻게 본다면 이사진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간 주춤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이 대장입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서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장주인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본다라면 유신보다 한 박자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구간을 걸쳐서 21선 밑에 있지만 이 한미글로벌은 오늘 상승을 하면서 21선까지도 올라타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유신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대장주, 그 다음 유신, 그 다음 봤을 때 도화 엔지니어링, 이 순으로 보면 종목이 봤어도 같은 섹터인데 상승하는 흐름은 완전 다르게 느껴지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종목 같은 경우는 유신 같은 경우는 11선까지도 올라탔었습니다. 근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5위선만 안착 탔고, 그리고 네옴시티 대장주인 한미글로벌은 21선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가 굳이 도화 엔지니어링에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종목을 들려서 조금 물려 있지만 다른 같은 테마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보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더 올라갔어요. 도화 엔지니어링 마이너스가 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나니까 그때 매도할 때 같이 파는 전략으로 하면서 같은 섹터를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화 엔지니어링만 너무 보지 마시고 위신과 한미글로벌을 보시면서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미글로벌이나 유신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도화 엔지니어링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은 지금 추가 매수 자리지만 유신이랑 한미글로벌도 좀 더 유심히 보시고 내가 굳이 도화 엔지니어링 안 들어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미니 강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니 강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요, LNG 장밋빛 미래라고 이제 주제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하반기에 굉장히 어떤 종목을 좀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LNG가 그 중에 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LNG를 한번 이제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이 러시아에서
가스관 노드스트림 1과 노드스트림 2가 이제 폭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유럽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 차질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겨울을 버틸 만한 그런 물량들은 전체적으로 비축을 해놨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 대체 자원이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LNG라고 볼 수가 있겠죠. LNG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푸틴이 뭐 미국을 이제 배후로 지정을 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치하고 지금 현재 푸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죠. 최근에 군 동원령까지 이제 선포를 하면서 전쟁은 계속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유럽 그리고 각 국들은 계속해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한 대체 에너지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발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돼요. 물론 이제 각국에서 뭐 원전이나 혹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지만 그 외에 당장에 쓸 게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LNG까지 손이 뻗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어느 정도는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럽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 역시나 LNG를 수입해오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LNG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수입해오는 것들을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LNG 관련된 이 조선에 대한 수주량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 수주량을 계속해서 좀 끌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역시나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판단이 들고 있고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LNG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LNG 관련해서 뭐 대표적으로 조선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도 있겠지만 조선에서 이제 파생된 피팅 관련주들이나 혹은 이제 뭐 본행제 등등 해서 굉장히 LNG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하나 더 보게 되면 가스 요금이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죠. 가스 요금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 가스 요금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새로운 대체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를 또 LNG에서 LPG로 대체를 하면서 LPG 관련주들 또한 새롭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화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성장주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에 맞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LNG 관련된 종목들은 필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시장만 해도 그렇겠지만 조선 3사 관련된 종목들, 뭐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요,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서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하반기로 가면서 이 다시 한번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 조선 쪽이 힘을 모아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아마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시야에서 멀어지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은 굉장히 좀 최근에 강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의 탄력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시야에서 멀어진 그런 이제 상태가 이제 대부분이실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슬슬 이 조선 관련주들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잡아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 조선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LNG 관련된 종목들은 슬슬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CPI 지수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이 11월 FOMC까지는 종목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또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순환이 많이 돌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10월, 11월, 12월 이 하반기 동안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이 또 순환이 많이 돌겠죠. 때문에 그러한 섹터들을 미리미리 조금 선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관심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LNG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슬슬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새롭게 또 진입을 노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LNG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의 미니 강의는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얼마 전에 포르쉐 상장 이슈가 있었죠. 근데 오늘도 이슈가 나왔습니다.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이제는 IPO 신청을 하면서 나왔던 이유인데, 이 모빌아이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 분야 세계 1위 기업이고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다. 인텔이 2017년도 15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지금은 공모가는 약간 미정이지만 기업 가치는 약 43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좀 알고 가야 된다. 이 모빌아이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포르쉐 관련주들은 약간 핫했던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망설였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포르쉐 관련주 처음 이슈 나올 때 샀으면 수익이었는데 약간 아쉽다. 지금 들어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제는 불거지면서 점점점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기업 가치가 43조에 이를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작년 뉴스나 이런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60조까지도 나왔던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약간 더 보수적으로 낮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공모가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회사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빌아이 같은 관련주들은 더욱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모빌아이 관련주들을 좀 알고 가자. 3가지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네, 3가지 정도로 갖고 왔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건 라닉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제외했는데, 제외한 이유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너무 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뺀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칩셋 미디어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를 하는 거고, 과거에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 공급 및 협업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상한가까지도 찍어줬던 모습세가 나왔다가 약간 주춤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갖고 온 3종목 중에 가장 탑픽으로 꼽는 거는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예상치도 작년 대비 더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주가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많이 눌렸다. 이때 작년 CES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다라가 AI 관련주들이 점차 다 떨어졌던 모습세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모빌아이 이슈를 불면서 칩셋 미디어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졌던 이유도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매물대에 걸치면서 이 단기 매물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를 탑픽으로 갖고 왔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트루윈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범위 센서 생산 기업이고, 모빌아이랑 델파이라는 회사에서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를 개발했었는데 TPS 센서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트루원이 약간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심한 변동성을 만들어줬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근데 점차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하락했던 모습세가 나왔다. 이 장 초반만 했어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시장이 이렇게까지 오늘 코스닥이 3%대까지 올라갈지 그렇게까지 강세를 보일지 몰랐다. 그러면서 오늘 이슈가 됐던 테마, 이 모빌아이 관련 테마들이 약간 장 초반에 핫했다가 점차 수급이 줄어드는 모습세가 나왔다. 하지만 이 수급들이 전차 다른 종목으로 가서 약간 이 섹터, 이 테마에 부각이 안 된 것 뿐이지 점차 계속적으로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트리윈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오늘 윗꼬리 달면서 한 번에 모양새는 나왔다.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긴 행보 구간을 하면서 한 번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 이평선 구간을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은 ISC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소켓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왜냐하면 자회사가 자회사 아이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시아 유일로 모빌아이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 장세에 조금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로 굳이 안 끼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탄탄한 회사입니다.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근데 시총이 조금 더 커가지고 앞서 말했던 종목들보다는 약간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약간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해드렸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대표적으로 포르쉐 관련주 3기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이 3기라는 종목도 처음 이슈 나왔을 때보다 주가는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이 나머지 세 종목을 좀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모빌아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탁탁 진행이 돼가면 돼갈수록 이슈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부각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앞서 말했던 이 세 종목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칩셋 미디어를 좀 더 유심히 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 약간 양으로 약간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주는 음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으로 이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해 줄 수 있는 이 파워가 있다는 건, 한번 건드려줬던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 종목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오늘 물론 상한가 마감은 못했지만 한번 걸쳐주면서 매물대를 소화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시장 정말 힘이 쭉 빠질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이어나가다가 오늘 이제 간만에 반가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은 있기 마련이고 빛은 보이기 마련이겠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절로 이제 물가나 전쟁이다 뭐다 해서 살기 팍팍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잘 버텨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빛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자,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하신 궁금증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